5km 30분은 초보, 25분은 중수, 20분은 고수. 혹시 이런 달리기 등급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흔하게 돌아다니죠? 네, 많이 보이죠. 그런데 막 달리기를 시작한 당신이 혹은 뭐 꾸준히 뛰는데도 기록이 제자리 같아서 답답했던 당신이 이 표를 보고 너는 35분인데? 그럼 초보 축에도 못 끼는 건가? 하고 괜히 좌절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어쩌면 그게 당신의 노력 부족이나 뭐 재능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기준으로 삼았던 그 정보 자체가 그냥 누군가의 생각, 어쩌면 아주 소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이런 뭐랄까 뜬구름 잡는 기준들의 함정을 파헤치고요. 실제 수많은 사람들의 달리기 기록이 보여주는 현실은 어떤 모습인지 알려주는 아주 흥미로운 분석들입니다. 네, 데이터 기반으로요? 네, 무려 총 2,500만 건이 넘는 실제 달리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온라인상의 좀 부정확한 정보에서 벗어나서 당신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탐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그 근거가 좀 불분명한 정보 대신에요. 검증된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5km 달리기의 현실을 제대로 보자는 겁니다. 네, 현실적인 기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총 2,500만 건이 넘는 기록을 분석한 세 가지 핵심 데이터 소스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데이터들이 왜 신뢰할 만한지, 그리고 이 방대한 숫자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패턴과 기준점을 찾아낼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위 뇌피셜이 아닌 실제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에 귀 기울여 보자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왜 이런 인터넷 등급표들이 문제가 되는지부터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 그런 표 보고 나는 아직 멀었구나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등급표가 그 정보의 출처나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 그러니까 표본 크기, N값이라고 하죠. 그걸 대상으로 조사해서 만든 기준인지 알 길이 없어요. 맞아요. 그냥 툭 던져놓으니까. 네. 그리고 어떤 연령대를 기준으로 한 건지, 성별은 고려한 건지, 또 기록 측정 방식이 실제 대회에서 발목이나 배번에 부착된 칩으로 재는 칩타임인지, 아니면 출발 총성과 함께 모든 주자의 시간이 시작되는 건타임인지조차 불분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 차이도 크죠, 사실. 네, 꽤 차이가 날 수 있죠. 참고로 칩타임은 출발선을 넘는 순간부터 도착선까지 개인별로 재는 시간이고요. 건타임은 출발 신호와 함께 기록이 시작돼서 뒤쪽에서 출발하면 기록상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방식이죠. 이런 기본적인 정보조차 빠진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말 그렇네요. 그냥 30분은 초보 이런 식으로만 딱 나와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떤 조건에서 나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군요. 들만의 경험을 마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일반화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와, 우리 클럽에서는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건가요? 그렇죠. 뭐 그런 식이죠. 재미로 슬쩍 보는 건 괜찮지만 이걸 자신의 실력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순간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좌절감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록이 안 늘지? 하는 자책이 어쩌면 처음부터 좀 비현실적인 기대치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막연한 기준들 때문에 오히려 달리기의 즐거움을 좀 잃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가짜 기준들에서 벗어나려면 말씀하신 신뢰할 만한 데이터들을 봐야 할 텐데요. 어떤 데이터들을 저희가 주목해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가지 핵심 데이터 소스가 등장합니다. 각각의 출처와 특징을 좀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웃사이드 매거진이 2024년에 발표한 데이터입니다. 표본 크기가 무려 220만 건에 달하고요. 가장 최신 데이터라는 점에서 현재의 현실적인 기준선을 제시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220만 건이요? 와. 네, 아웃사이드는 1977년에 창간된 아웃도어와 피트니스 분야에서 상당한 권위를 인정받는 매체고요. 이 데이터의 중요한 점은 개인이 스트라바 같은 앱에 자기가 보고한 기록이 아니고요. 2024년 미국 전역에서 열린 실제 5km 로드레이스의 공식 완주 기록, 액추얼 피니시 타임즈를 분석했다는 객관성입니다. 실제 대회 기록, 이게 중요하겠네요. 연구 리뷰 기관의 분석 결과입니다. 이건 더 방대한데요. 표본 크기가 약 2,300만 건에 달하고요. 2,300만. 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0년간의 미국 5km 대회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5km 달리기 시장의 거시적인 흐름, 예를 들어 참가자 규모의 변화라던가 성별 분포,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같은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10년치 데이터면 추세를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런리피트는 세계 육상 연맹 월드 어틀레틱스와 공식 보고서를 함께 낼 정도로 통계 분석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고 뉴욕타임즈나 BBC 같은 주요 언론에서도 이들의 데이터를 자주 인용할 만큼 신뢰도가 높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파크런 USA의 데이터입니다. 표본은 약 16만 건으로 앞에 두 데이터보다는 작지만 이건 성격이 좀 다릅니다. 파크론이요? 그 주말마다 공원에서 하는? 네, 맞아요. 이건 기록 경쟁이 주목적이 아닌 즐기는 달리기의 속도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비교 기준이 됩니다.
파크런은 2004년 영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비영리 커뮤니티 달리기 행사인데요. 전 세계 1,000만 명 이상이 등록했을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오, 1,000만 명이요? 네, 매주 토요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경쟁 압박 없이 함께 달리는 이 커뮤니티에 미국 공식 평균 기록은 부담 없이 즐겁게 달리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원문 글쓴이도 언급했지만 한국적인 맥락에서는 약간 펀면을 하면서 기록도 측정하는 그런 분위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세 가지 강력한 데이터를 조합해서 진짜 기준선을 찾아보겠습니다. 와, 정말 데이터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220만, 2,300만. 이 정도면 정말 뇌피셜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겠는데요. 그럼 가장 최신 데이터라는 아웃사이드의 분석 결과부터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요? 2024년 미국 대회 참가자들의 실제 기록은 어땠나요? 네, 아웃사이드의 220만 건 분석 결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통념을 깨트립니다. 특히 연령대별 중앙값, 미디언을 보면 명확해지는데요. 중앙값이요? 딱 중간 기록? 네, 맞습니다. 참가자들을 기록 순서대로 쭉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기록을 의미하죠. 즉, 참가자의 절반은 이 기록보다 빠르고 나머지 절반은 이 기록보다 느리다는 뜻입니다. 자, 30대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30대 남성의 5km 완주 기록 중앙값은 30분 32초였습니다. 30분 32초요? 이게 딱 중간이라고요? 네, 인터넷 등급표에서 흔히 초보, 딱지가 붙는 기록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대회 참가 남성 주자들의 딱 중간 수준이라는 겁니다. 와... 30대 여성의 중앙값은 36분 34초였고요. 역시 참가 여성의 절반은 이보다 느리게 만주했습니다. 30분 32초가 남성 중앙값이라니. 저도 솔직히 좀 놀랍네요. 보통 30분 안에는 들어와야 그래도 좀 뛴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 데이터는 전혀 다르군요. 그렇죠. 그게 현실인 거죠. 그럼 그 악명 높은 중수의 기준처럼 여겨졌던 25분 기록은 현실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바로 그 질문이 핵심입니다. 아웃사이드 데이터를 보면 30대 남성이 25분대에 뛰려면 정확히 25분 45초를 기록해야 상위 25% 안에 들 수 있습니다. 상위 25%요? 네, 더 빨리 뛰어서 상위 10% 안에 들려면 22분 13초를 기록해야 하고요. 즉, 인터넷에서 중수나 평균 이상 정도로 여겨지던 25분이라는 기록은 실제로는 상위 10%에서 20% 사이에 해당하는 아주 잘 달리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결코 중간이 아니에요. 상위 10에서 20 보면 정말 잘 뛰는 거네요. 여성의 경우는 어떤가요? 25분 뛰면요? 여성의 경우는 그 수준이 더 높습니다. 30대 여성이 25분 근처, 정확히는 상위 5% 기준 기록인 24분 56초 안에 들어오려면 말 그대로 상위 5% 안에 들어야 합니다. 상위 5%요? 와... 네, 이건 거의 준 엘리트급 실력이라고 봐야겠죠. 원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유튜브 등급표 같은 곳에서 초보 탈출의 기준으로 흔히 제시되는 1km당 6분 페이스, 즉 5km 30분 기록조차도 현실에서는 결코 만만한 기록이 아닙니다. 아, 30분도 만만치 않다. 네, 30대 여성 기준으로 보면요. 상위 25%에 해당하는 기록이 31분 05초, 그러니까 1km당 6분 13초 페이스였어요. 이걸 감안하면 30분 완주, 즉 6분 00초 페이스는 오히려 상당히 잘 달리는 축에 속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구체적인 수치들이야말로 온라인 등급표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이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와, 정말 현실 자각 타임이네요. 30분 기록도 충분히 훌륭한 기록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이번에는 좀 다른 각도에서 치열한 기록 경쟁보다는 정말 즐기는 달리기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의 속도는 어떤지 궁금해지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파크런 데이터가 여기서 의미를 갖겠군요. 그렇습니다. 파크런은 지목에 대한 압박 없이 매주 꾸준히 참여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는 커뮤니티죠. 그래서 파크런 참가자들의 평균 기록은 경쟁적인 대회 환경과는 또 다른 일상적인 즐거운 달리기의 속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다르니까요. 네, 미국 파크런 참가자 약 16만 명의 공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km 평균 완주 시간은 34분 18초로 나타났습니다. 34분 18초. 앞서 본 아웃사이드의 30대 경쟁 대회의 중앙값하고 비교하면 남성 중앙값 3032보다는 느리고 여성 중앙값 3634보다는 빠른데요. 딱 그 중간 어디쯤 있는 느낌인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남성 중앙값보다는 약 4분 느리고 여성 중앙값보다는 약 2분 빠른 아주 흥미로운 위치에 있죠. 중요한 것은 이 34분 18초라는 기록이 누구도 기록을 강요하지 않고 중간에 걷든 뛰든 상관없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나온 평균값이라는 점입니다. 아, 경쟁 없는 환경에서의 평균. 네, 즉 경쟁적인 목표 설정보다는 건강이나 즐거움을 위해 꾸준히 달리는 것을 목표로 삼는 분들에게는 이 34분 18초가 아주 현실적이고 좋은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 이 정도 속도로 달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하고 안심하고 자신의 페이스를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경쟁 대회 데이터와 즐기는 달리기 데이터를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속도로 많은 사람들이 달리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데이터, 10년간 2,300만 건을 분석했다는 런리피트 데이터는 이 현상을 어떻게 더 큰 그림으로 보여주나요? 런리피트의 10년간 데이터는 앞서 본 아웃사이드나 파크런의 결과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설명해주는 말하자면 숲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몇 가지의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째, 5km 달리기 시장은 극소수의 엘리트가 아니라 압도적인 다수의 대중이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10년간 누적된 2,300만 건 데이터 전체의 중앙값을 보면 남성은 31분 18초, 여성은 36분 24초입니다. 아웃사이드 최신 데이터랑 거의 비슷하네요. 네, 거의 유사하죠. 이것이 바로 지난 10년간 변함없이 시장의 거대한 중심을 이루는 기록대입니다. 반면 우리가 뉴스나 미디어에서 접하는 엘리트들의 기록, 예를 들어 2018년 기준 미국 5km 대회 최고 기록은 남성 15분 37초, 여성 16분 34초였어요. 네, 엄청 빠르죠. 물론 대단한 기록이지만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이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5km 시장의 본질은 15분대에 뛰는 소수가 아니라 30분대에 뛰는 이 거대한 보통 사람들이라는 것을 데이터가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5km 평균 완주 기록이 꾸준히 느려졌다는 추세입니다. 기록이 점점 느려졌다고요? 그거 좀 유행대로? 사람들이 달리기를 덜 열심히 하게 된 걸까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달리기 시장 자체가 변화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시장의 변화요? 네, 즉 과거보다 기록 경쟁보다는 완주 자체나 참여의 즐거움에 의미를 두는 더 넓은 스펙트럼의 사람들, 특히 초보주자들이 5km 달리기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면서 전체 평균 기록이 자연스럽게 느려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하, 참여자가 또 다양해졌다는 거군요. 그렇죠. 달리기가 소수의 매니아 스포츠에서 더 대중적인 활동으로 저변이 확대되었다는 어쩌면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앞서 본 파크런 평균과 대회 평균을 비교해보면 이 대중화 현상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파크런의 전체 평균 기록이 34분 18초였죠. 네, 그랬죠. 2018년 기준 런리피트 데이터에서 미국 5km 대회 남성 평균 기록은 35분 22초로 파크런 평균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회 전체 평균 기록은 39분 02초, 대회 여성 평균 기록은 41분 21초로 파크런 평균보다 훨씬 느립니다. 잠깐만요. 그럼 경쟁 요소가 거의 없는 즐기는 달리기인 파크런의 평균 기록이 오히려 공식 대회의 전체 평균 기록보다 5분 가까이 빠르다는 건가요? 오, 이건 좀 이상한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제 5km 대회에는 파크론 참가자들의 평균보다도 훨씬 느린 페이스, 즉 39분, 40분, 41분 혹은 그 이상으로 달리면서 완주와 참여 자체에 의미를 두는 거대한 그룹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군요. 네, 이들이 바로 5km 달리기 시장에 보이지 않는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 등급표가 왜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일 수밖에 없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데이터 기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정리해보면 현실 세계 5km 주자들은 우리가 온라인에서 보던 기준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페이스로 달리는 경우가 많고 기록 단축이라는 목표 외에도 완주나 참여, 즐거움 같은 다양한 이유로 달리기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네, 데이터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당신을 어쩌면 오랫동안 괴롭혔을지도 모를 출처도 불분명한 인터넷 달리기 등급표는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네, 잊으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총 2,500만 건이 넘는 방대한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짜 현실을 바탕으로 이제 당신에게 맞는, 그리고 당신을 좌절시키는 대신 동기를 부여하는 현실적인 기준점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의 목표가 대회에 나가서 기록을 단축하는 것이라면 아웃사이드 매거진의 2024년 최신 공식 대회 데이터를 좋은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30대라면 남성은 30분 32초, 여성은 36분 34초를 딱 중간 수준으로 인지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현실적인 시작점이죠. 그리고 다음 목표로 상위 25%, 남성 25분 45초, 여성 31분 05초, 더 나아가 상위 10%, 남성 22분 13초, 여성 27분 07초 등으로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터넷에서 중수라고 불리던 25분 기록은 현실에서는 상위 10에서 20% 수준의 아주 뛰어난 기록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괜히 25분을 평균으로 잡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반면에 당신의 목표가 기록 경쟁보다는 즐겁게 꾸준히 건강하게 달리는 것이라면 파크런의 평균 기록인 34분 18초를 편안한 기준으로 삼거나 혹은 더 여유롭게 2018년 미국 5km 대회 전체 평균 기록이었던 39분 02초 근처를 기준으로 삼고 부담 없이 달리셔도 좋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 기준이죠. 특히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파크런 커뮤니티에 미국 참가자 16만 명이 함께 만들어낸 평균 기록인 34분 18초 말로 경쟁 없이 달리기를 즐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장 현실적인 모습 중 하나를 보여주는 값진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근거도 불분명한 등급에 스스로를 끼워 맞추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적인 좌표 위에서 어제의 나보다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하고 행복한 달리기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온라인 등급표는 이제 그만 잊으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2,500만 명의 실제 데이터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5km 달리기에 대한 흔한 오해, 특히 기록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을 실제 데이터를 통해 바로잡아 보았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의 시선이나 불분명한 기준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맞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과정을 즐기는 데 있겠죠. 네, 과정의 즐거움. 네, 오늘 살펴본 데이터들이 그 과정에서 당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데 든든한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분석한 자료는 미국 시장의 데이터였습니다. 원문 글쓴이도 한국은 이런 종류의 공개된 달리기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을 아쉬워했는데요. 아, 한국 데이터는 좀 부족하군요. 네, 아쉽게도 그렇죠. 그렇다면 당신이 살고 있는 한국 혹은 당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문화적 특성이나 달리기 환경, 예를 들면 대회의 성격, 기록 중심이냐 아니면 축제 중심이냐, 주로 달리는 사람들의 연령대나 참여 목적 같은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미국의 기준점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또 당신과 당신 주변의 달리기 커뮤니티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잠시 곱씹어 보시는 것도 달리기를 더 풍부하게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